안녕하세요. 경기대 KT 빅데이터 센터의 김동규 연구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여러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데이터를 다룰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분야에서, 두 번째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 프로젝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동작구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사회정책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프로젝트여서 저에게는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은 동작구에서는 노인 교통사고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것에 기반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범주는 무단횡단, 보행노인, 보행어린이, 스쿨존 어린이 등 여러 교통사고 범주가 있었는데, 그중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체 교통안전지수에 비해 동작구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지수가 상당히 낮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파이썬의 지오메트리를 써서 직접 동작구의 지도좌표를 생성을 했고, 그에 맞게 노인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찾아줬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작정 데이터가 아닌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의 민원이나 뉴스기사를 정말 많이 봤고, 빨간 글자에 보이는 것처럼 횡단보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유형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변수로 넣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종속 변수, 즉 y값은 이진 변수로 노인 교통사고 발생 여부로 설정을 했습니다. 변수를 만든 후에는 분류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분류 모델은 디시전 트리 기반의 라이트GB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무사고 지역이기 때문에 평가 스코어를 일반적인 정답을 맞추는 정확도가 아닌 불균형 분류 평가 점수로 쓰이는 F1 스코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의 특성을 갖는 머신러닝을 최대한 해석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예측값에 대한 특성의 기호도를 설명해주는 샤프 밸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샤프 밸류를 기반으로 각 변수들의 노인 교통사고 여부에 대해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변수들을 군집하에 적용할 변수들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추출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동작구의 위치들을 클러스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에 필요할 지역을 찾기 위해 샤프 밸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고, 샤프 밸류의 결과값을 활용해서 각 클러스터의 노인 사고 발생 위험도의 레벨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지도 이미지는 클러스터를 샤프 밸류를 활용하여 노인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을 레벨로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샤프 밸류를 구간화해서 노인 사고 발생률이 높게 측정된 곳들을 레벨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기존의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겹치지 않는 곳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건물, 지형 등을 파악하여 노인 보호구역의 최종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도동 영도시장 주변, 두 번째는 동광교회 주변, 세 번째는 수락 대중사우나 주변, 네 번째는 중앙대학교 병원 주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대시장 주변, 여섯 번째는 상도동 성당 주변, 일곱 번째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주변, 여덟 번째는 사당동 사당시장 주변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점은 저희랑 같은 주제로 진행한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 노인 보호구역 선정 지역이 많이 겹쳐서 이 또한 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얼핏 보면 데이터만 때려 넣으면 전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초기에 가정이나 가설을 좀 제대로 두려면 이 사회적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뉴스 기사나 민원처럼 다양한 매체를 파악해야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지도 제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원가 예측 프로젝트입니다. 공사 원가 내역서를 구해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예측 결과보다는 진행 과정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유의미하게 보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젝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도시공사 비용은 공사 시작 전에 정해지는 설계 단가와 공사를 맡게 되는 외주 개발업체가 실질적으로 산정을 하는 도급 단가로 나뉘게 됩니다. 설계 단가가 크면 예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설계 단가가 많이 낮으면 예산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적절하게 단가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를 공사 내역서를 활용하여 단가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해 보려고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데이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명칭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수기로 기록되는 내역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오타가 생각보다 많이 잦았습니다. 또한 공사마다 단가를 선정하는 외주업체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이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구조물 깨기라는 단어여도 저장을 왼쪽 1번은 1.0 구조물 깨기, 그 다음에 가점 구조물 깨기, 그냥 구조물 깨기, 이렇게 저장된 것처럼 모두 다른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같은 내역서 안에서도 그렇게 형식이 좀 통일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 간의 유사도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유사도는 오타를 수정할 때 유용한 레벤슈타인 디스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글의 잠음을 분리하여 유사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단어의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들어서 기준점을 좀 더 엄격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두 글자를 단순히 낱말별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단어 자체를 풀어서 비교하게 되면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교와 딩교는 두 글자 대 두 글자라서 단순히 글자 두 개밖에 비교를 못하지만,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다섯 글자 대 다섯 글자로 비교할 수 있어서 좀 더 세분하고 세밀하게 이 기준을 써서 이제 디스턴스를 구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내역서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찾아서 오타와 명칭 문제를 유사도가 가장 비슷한 단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높은 상관계수 안에 존재하는 혼재 요인의 문제였습니다. 내역서의 단위를 도시에서 세부 공사로 좁혀지면서 종속 변수인 단가와 다른 변수들의 선형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단위에서 보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커 보이지만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변수 간의 혼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형관계는 회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고 다양하게 쪼개진 공사들을 확률 분포 유사도를 활용하여 각 공사들 간의 거리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분포 유사도를 측정한 데 사용된 것은 젠슨-샤넌 디벌전스였습니다. 젠슨-샤넌 디벌전스는 KL 디벌전스의 단점인 대칭성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분포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젠슨-샤넌 디벌전스를 통해 만들어진 거리 행렬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고, 각 도시 계열마다 비슷한 분포 흐름으로 쓰인 공사들을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X축 단위를 도시 단위 혹은 중분류 공사 단위로 바꿔가면서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의 평균과 편차를 각 클러스터의 대표값으로 바꾼 결과 생성된 변수들과 도급 단가와 선형성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링, 즉 재범주화 과정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선형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변수에 많은 속성들이 있다면 리그러시 문제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치 판별 변수 생성 작업입니다. 리그레션 과제는 이상치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잘 정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도의 이상치를 삭제하는 것은 맞지만 도메인 특성상 실제로 기록된 원가이기 때문에
사실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공종명의 설계 단가와 도급 단가의 비중 차이의 절대값이 큰 값을 아웃라이어로 판단하여 바이너리 변수로 생성하였습니다. 모델링은 백인 기반인 랜덤 포레스트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된 라이트 지벤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스팅 모델의 단점인 오버피팅 발생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해 베이지안 최적화 방법을 사용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R스퀘어 값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시 참고했던 자료입니다. 모델 성능은 엄청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태스크를 위해 다양한 크기와 타입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엔 인풋 값이 좋아야 아웃풋 또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빅데이터 센터의 김동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